정치쇼 1부 순서 들어왔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1부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안방마니 원일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이제 안방 마님으로 제가 이제 등극을 했나요? 그러면 안방 영감. 네. 뭐 마님이든 영감이든 오늘은 지금 10시에 지금 막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좀 들어와서 10시 20분에 결과 나온다 그러죠? 20분쯤. 이게 저 판결처럼요. 예. 앞에는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은 이제 맨 뒤에 한다는데 한 10시 20분, 25분? 신고리 오류코기의 운명. 네. 짜자잔. 시나리오는 3개인데요. 중단, 재개, 판단 불가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만 어쨌든 이게 놓고 권고, 정부에다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권고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 오차 범위를 3.6% 플러스 마이너스 3.6%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54대 46 혹은 53대 47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에다가 결정권 청와대에다 그냥 공을 아하.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거의 박빙이었었어요. 모르죠. 이제 10분 뒤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게 가는 사안이거든요. 예. 이거 하느라고 지금 190일 동안 국민 세금 46억 원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 지금 발표 중이에요. 근데 수기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 있지 않아요? 뭐 수기 그런 뭐 정치적 의미는 있죠. 그러나 국가 대계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내고 뭐 KTX 고속철하고 인천공항 짓고 그럴 때 공론화라는 걸 거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이 공약에 대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를 하면 뭐 저 수기 민주주의 뭐 국민들의 민심을 좀 알아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됐지만 46억 원이라는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 중요한 건 오늘은 결론이니까 10분 뒤에 결론 나오면 제가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 한국당이 오늘 유의미한 이제 회의를 엽니다. 윤리위원회 여는데 자진 탈당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예. 자진 탈당할까요? 한다고 보세요? 안 한다고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이요? 네. 자, 오늘 결론은 이제 자진 탈당하세요라고 이제 결론 나오는 거예요. 예.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할 건 미리 했었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진 탈당 안 하게 되면 그 당규상에 따라서 네. 일정 정도 기간을 줬다가 안 되게 되면 출당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매우 간단해요. 예. 자, 결국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 보이콧하는 마당에 자진 탈당 안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아니 우리 2부 3부에 또 예. 자유한국당 분들 나오시니까 그때 또 네, 좀 네.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이 하는 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인데 그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어허.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시나리오는 예. 자, 재판 보이콧하고 예. 자진 탈당 거부하고 예. 해외에다가는 다 인권 탄압 당한다고 지금 막 떠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아 있죠. 이제 단식 정도? 근데 배고픈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제 출석 거부도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네. 냈단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경험칙상으로 예.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정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써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좀 한번 지켜보시죠. 극한 투쟁으로 갈 수 있겠다. 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따 2부 3부에 예. 의원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취재 예. 결과가 시나리오가 의원들 어떤지. 아니고 최고위원. 그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게 자, 샵 540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99님 완전 추남으로 나타나셨네요. 오늘도 신나는 입단과 기운부터 합니다. 추남 못생긴 남자. 기분 좋아. 못생긴 남자 봉도사. 예. 최영희님 정치쇼 들으려고. 나 결론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공사 재개하기로. 이게 이 여론조사보다는 이 공사 재개 이렇게 많았던 모양이네요. 결론 자체를. 예.
예. 제가 방금 네. 방금 예측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공개로 예측했어요. 아, 우리 봉도사님 역시 취재력 대단하시네요. 예. 건설 재개가 59.5% 나왔네요. 오차범위 벗어났습니다. 그럼 중단이 많이 나와봐야 40.5.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부담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대통령이 예. 이제 결단 내리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알고 있죠. 대통령의 공약은 탈원전이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신고리기 오리코기 가자. 그리고 500명의 각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 네. 다 이게 국민 그 여론 분석해갖고 그거에 따라서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요. 결국은요. 원전 탈원전하면 전기값 30% 오른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들 마음이 뺏겼다고 봐야죠. 예. 자, 에너지 정책으로 이걸 이제 그 용어를 바꿨잖아요. 자, 딱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문제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탈원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유 가격, 셰일가스, 천연가스 이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하고 연동돼 있는 거예요. 네. 원유 가격, 셰일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에너지 가격 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도 이제 원전 탈피하고 전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고리기 원전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방금 결과 나온 것은 건설 재개가 59.5%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범위 3.6%를 넘어서 이 안대로 최종 정부 권고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정은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언을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겠다. 예, 청와대가 곧 입장 발표할 거고요. 예. 대통령은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좀 우리 정치권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돌아오시죠. 요즘 보니까 우리 봉도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이 유승민 의원하고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요. 브로맨스. 뭐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에요. 예. 저기 주호영 원내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또 만났다는 예. 거예요. 양당 통합 가능성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주말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충 6%대로 좀 양쪽을 봐야 되는데 예. 6% 하면 12%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19%가 넘게 나오죠. 예, 20% 가까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은 재밌어요. 그림 재밌어요. 폭탄주 마시고 입맞춤은 김무성 대표하고 뒤로 손은 유승민하고 잡았고. 그러니까 그럴싸해요. 저 남자들끼리 술 먹고 뭐 새끼 손가락 백날 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 국민의당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예. 국민의당이 지금 40명이잖아요. 바른정당과 지금 이제 그 통합하는 거 어떡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30명 찬성, 5명 유보, 5명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의원들이요? 예. 오호. 5명 반대하는 5명 가운데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이 지금 박지원 전 대표예요. 이야. 근데 호남 의원들이 생각보다 10명 이상이 찬성 쪽에다 지금 오호. 샥 갔어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호남 의원들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예. 또 선거 연대 지금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절실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 탈당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도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예, 바른정당은 둘로 쪼개질 것 같은데 예. 쪼개진 바른정당의 이른바 자강파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잡거나 아니면 아예 통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결과예요 지금. 우리요 한번 저 반대하시는 호남 의원의 대표 주자 박지원 전 대표 한번 초청해서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쇼의 빠른 스피드와 박지원 대표의 천천히 하시는 말씀과 일단 네. 생체 리듬이 잘 안 맞아요. 아, 그럴까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30대 5대 5인데요. 유보는 사실상 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 박지원 등 5명. 명단 안 나왔죠.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박지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좀 그랬으니까. 예. 그럼 나머지 의원들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텐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호남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를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철수 대표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한 절반쯤 되는 호남 의원들이 바른정당 합칠 거면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래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한번 합쳐서 한번 가볼까 이런 의견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민주당으로 막상 가보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환영하지도 않고 들어갈 룸도 없고. 문제는 이게 공천 문제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예. 호남의 민주당 그 예비 정치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도 넘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좀 손을 좀 연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당내 사정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력이 좀 없어 보여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 의외로 지금 그 정계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또 들어왔네요.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 축소 방향을 정책 결정으로 권고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은 줄여야 된다. 예.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이미 천문학적인 1조 6천억 원 2조 원대로 돈이 들어간 이거는 재개하자. 예.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김덕현님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유유. 자, 전술핵 배치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가시거든요. 예. 가가지고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미국에다 지금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미 CIA, 미 의회 이쪽에서 좀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첫째, CIA 국장이 이제 오늘 발표한 거를 딱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어허.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성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과정에 정점에 이르렀다. 핵 능력을 완성하는데 몇 개월 남겨놨다. 이 CIA 국장 얘기가 이 정도 되니까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다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냐? 미 정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 의회 보고서에서 찬반 양면에 대해서 자세히 이게 서술을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래서 찬성하고 저래서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로만 놓고 보면 부정적이에요. 첫째,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어허. 다시 갖다 놓으려면은 이게 B-61 폭탄이거든요. 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배낭이 있고 탄두가 있고 폭탄 형태가 있어요. 비행기에 실어 날라서 투하하는 방법이 있고 미사일에 달아서 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지구 가서 터뜨리는 이런 전술핵이 B-61 폭탄이라는 건데 배낭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아니 그 미국에 갖다 놨죠. 미국 본토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너무 거예요. 위험해갖고.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를 하면은 엄청난 비용, 관리 비용, 예. 안전 비용. 이거 하나 손실해갖고 테러리스트들한테 들어가면 그럼요. 끝나는 거고. 미국이 제일 겁내하는 게 그거니까. 두 번째, 일본, 중국 다 반대, 러시아도 반대.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도 동의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 분위기가 커졌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가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미 의회 보고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논설위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자, 뭐 끝장까지 가보자. 오늘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영님, 봉도사님 TV에서 많이 봤는데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앞으로 재밌게 보고 들을게요. 땡큐. 서현숙님, 봉도사님 오늘 팬분들 보니 바쁘실 것 같은 예감. 피스코리아.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냉. 자, 모처럼 나오셨네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보이스 좋아요. 자, 그리고 유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냉. 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풀렸어요. 좀 춥던데요. 예,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봐요. 예. 변호사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 자, 제가요 여기에 수요일 날 전용욱 작가가 오시고 월요일 날
정두원, 정태근 의원이 나오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든. 그리고 패널들로 나오셨고 좋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 팬카페 정봉주 표현했다. 보수로 갔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들어가려고 자락 간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면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끼리 또 비판해요. 아니 그럼 말을 섞지 말고 살자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근데 오늘 나 눈빛도 안 쳐다봐. 근데 왜 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리 들으시라고 그냥. 그게 아니라 자리가 약간 이쪽으로 가서 그거 봐 지금 그러게요. 자꾸 이동을 하면서 어쩌라고. 지금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 내가 오늘 그렇게 정확하게 노선을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듣기에는. 2분이. 자, 패널들 말씀이 1분이 넘어가면 채널 돌아갑니다. 자, 오늘 재밌게 각자 주장들 하시고 싸울 때 화끈하게 싸우고 그럼 제가 물을 확 띵지고 근데 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 패널들 말이 1분이 넘어갈 일은 잘 없는데 진행자 발언이 한 2분씩 항상 넘어가기 잠깐만 때문에 내 자리 욕심 날 줄 알았어. 뭔가 왜냐면- 전선이 복잡해지네요. 왜냐면 이거 좋은데요 분위기 아주 왜냐하면 좋아요. 김광진 의원이 지금 이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할 일이 좀 마땅치가 아 않아요. 그래요? 네. 의원님 응원해 드릴게요. 아, 오늘 저- 그림 저도 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사장님을 향한 러브 메시지 15초 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광고가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제가 저를 속으로 하는 광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다른 데서 지금 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다른 데 파업 중이라 갈 수가 없고 예. SBS에 지금 오려고 딱 문 앞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빨리 전화 주십시오. 15초. 정확히 맞췄어요. 방송 시간 칼같이 지켜야죠. 근데 나를 써주세요. 이 얘기는 끝까지 안 하네.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분위기 좋아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국감에서 이제 고소까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당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치보복이다?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왜 저를 가리켜요? 아니 예, 그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인 것이 그리고 정치보복 아닌 것이 탄핵된 게 12월 9일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게 3월 10일이고요. 구속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보복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레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다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하세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들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저는 최 의원님을 그냥 굉장히- 바로 받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어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적폐청산 전 진짜 항상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정부 두 개만 하느냐. 전 이왕 하는 김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 4개 정부를 한 번에 털자. 그 털어서 적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제대로 한번 다 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정부 안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신고리 제대로 터졌잖아요. 뭐 영화 보고 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뿐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400명 다시 빈지 정규직 뽑았고 2분 지난 것 같아요. 이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진짜로 어제 우연한 자리에서 나름 배운 분들이 적폐가 뭐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적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야 이 기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농담 같잖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국가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적금 들듯이 말하는 것처럼 쌓일 적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된 폐해들이라고 어허. 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인데 정진석
대표가 예. 그저께인가 그 국감 때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적폐청산이 뭐냐라고 하면 국정원, 뭐 검찰 이러한 국가적 기관 중에서 특히나 힘 있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했던 일들 이것들 철폐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실제로 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에 정부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종길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적폐청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적폐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새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낸다. 아하. 이것이 단어적 뜻이고 예. 김광진 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적 기관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폐가 뭔지를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시간이나 대상을 정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왜 여권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받느냐. 일단 기간을 9년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근데 그 지금 문제 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조차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하셔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가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순서대로 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누가 그 얘기를 그 당시 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보수를 총리. 시간 괴멸시키. 지났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입이 그러니까 지났는데. 결국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얘기가 적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걸로 많은 국민들한테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예, 약하세요. 예. 지금 정치적인 평가 부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부분은 좀 분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 동안 쌓여왔던 국정원 등 권부가 동원된 국가적 범죄 행위를 국가적 범죄 행위다. 국가적 아하. 범죄 행위, 아하. 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의 기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의 적폐청산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의미의 정치적 의미의 수사들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해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건 주관적인 평가고요. 지금 오해 안 하시고 적폐청산 필요하고 국가적 범죄 행위를 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국민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고 주관적인 표현은 배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재조사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범죄 행위 중에 일부가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증거가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댓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고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조사 요건이 되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안별로 좀 들어볼게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이제 재판 못 받겠다면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그러면서 근데 사실상 그 얘기 예. 전에 방금 이 부분 지적해야 예. 되는데요. 세 가지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국가적 범죄 행위, 중요 예. 범죄 행위다. 그다음 증거가 있다. 그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을 한번 여기에다가 기준을 한번 대서 재보자고요. 자, 국가적으로 중요한 범죄 행위 해당되죠. 그죠?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 해당되죠? 아이고, 증거 다 있느냐? 있지. 다 있어요. 당시에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는 바람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고 공범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되고 추정되어지는 가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영구 보존돼 있으니까 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상 무기까지 해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기준에 예를 들자면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불? 그 사건은 딱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기준에 제가 맞으면 답할게요. 그것도 해야죠. 예. 네, 근데 제가 왜 답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년 이박 두 정권에 있었던 그런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지. 구체적인 사안 나왔어요. 이거 640만 불. 답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살짝 말을 비트시는데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하시면 그건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뇌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나는 알지 못했다. 예, 이게 뇌물 여건에 해당하는 몇 가지가 안 돼서 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허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댓글 같은 경우는 재조사 요건이 된다. 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재조사 증거가 나왔다. 요건이 되고 또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의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30만 불 640만 예, 불요? 수수에 대한 의혹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뭐가 나왔습니까? 이 이명박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건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검찰이에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재조사를 하려면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관련자들의 증언 문건이나 새로운 사실이 나와야 재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증거나 증거가 뭐 증언이 있어야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640만 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이 부분만 얘기하세요. 새로운 아니 증거가 그러니까 그 뭐가 부분 나왔어요? 설명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그 예. 부분이에요. 640만 불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가족이 공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냐 아니냐 부분이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사건이 멈췄었는데요. 이 부분을 국민들 중에서는요. 상당수 많은 숫자들이 이 부분을 밝혀달라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혐의 없음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혐의 없음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없음이라고 합시다. 좋아요.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지만 이 부분이 가족이 만약에 공범이라는 것이 수사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수사가 근데 필요하다면 유채관님 그 제가 얘기 내용에 끝나고요. 예. 예, 얘기 끝나고 하세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이거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거든요. 공범이라면. 그러니까 자 좋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이 부분이 계속 640만 불이 대선 때도 나왔으니까 이왕 적폐청산이면 이쪽에서도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주는 것도 그리고 특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별 법안을 지금 제출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번 다 같이 속 시원하게 해주면은 더 이상은 적폐란 이야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김광일 질문 의원님. 하나 예. 좀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요. 예. 네. 그 자유한국당 분들이 뭐 말만 하면 640만 불 얘기 예. 먼저 네. 꺼내세요. 네. 그 640만 불이 어떻게 구성된 640만 불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와 뭐를 섞어가지고 640만 네. 불을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제가 내용을- 유채권님께 아니 아니, 정말 제가 저희가 아니까. 저희가 변호사잖아요, 논평 쓸 제가. 때 했으니까 여기서 답을 해도 괜찮을 자,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전제로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이나 외부에 그러니까 제 따르면 질문에 들어보세요. 답을 다른 드리세요. 사람은 주세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방식의 적폐청산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적폐청산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잘못한 건 물론 지적하지만 과거의 노무현 DJ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 잘한 것도 그러니까 많지만 그 들어보세요. 64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지금 기준에서 조금만 말씀하시는 들어보세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런 잘한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하면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640만 달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들과 조카 두 사람한테 500만 달러가 갔죠.
그 500만 달러는 투자금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먼저 투자가 됐다라고 하는 세 것은 가지 먼저 검찰에서도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만 달러는 그건 뇌물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100만 달러는 회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에이, 점잖으신 분이 왜 그래요? 100만 네. 달러는 시간 권양숙 재주세요, 여사한테 전달된 시간. 100만 달러. 40만 달러는 딸내미한테 간 40만 달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닌데도 지금 뇌물로 처벌받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인지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뇌물이 되는지 여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나 몰랐는가 예. 여부인데 예, 잠깐 한 여기서 가지만 제가요 얘기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당시의 태강실업 회장을 조사한 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냥 언론에 들어가면 보도된 됩니까? 내용에 아니, 정민주 따르면 변호사님 지금 그 경고 들어왔어. 너무 길다고 조금 짧게. 예, 그러니까 네. 당시에 보도된 내용 등에 따르면 맞네요. 박연차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상의를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났고 또 검찰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 예, 자, 기사 나온 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 없습니다. 예, 그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꾸 공범 하시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이 건을 가지고 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잖아요. 예.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님을 소환할 수도 없고 재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끝없는 물타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뇌물 사건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했고 경제수석을 시켜서 이 뇌물 사건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안 결정적으로 났네. 다르다. 자, 알겠습니다. 자, 640만 불 얘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 다 이해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아까 주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법치의 이름으로 벌인 정치보복이다. 자유한국당. 유해 최고위원님. 네, 동의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를 묻기 전에 제가 예. 지금 법치적에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증거 인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그렇게 했죠. 네, 구속영장 발부되기 전날 묘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뭐 캐비넷에서 또 뭐가 나왔다고 했는데 예. 비서실장의 역할이 그런 브리핑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하나 예. 또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 순간에 캐비넷에서 딱 나왔는지 근데 나온 날짜도 그 날짜가 아니에요. 예. 그 전달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하나 예. 또 왜 캐비넷에서 맨날 나오는지 하나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겹치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 다시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말씀 다분해야죠. 충분히 나왔으니까 잠깐만요. 예. 자,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전 말씀. 대통령의 네. 법치 이름으로 벌인 정치보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 뭐 동의하시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캐비넷이 참 궁금해요. 산타크로스 캐비넷인가 봐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민주당의 그리고 현 정부의 산타크로스 캐비넷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런 청와대 서류가 구조를 필요할 아시면 때 좀 이해하실 텐데. 아니 근데 왜냐면 아직도 창고를 다 못 뒤졌대요. 아 그래요. 예. 우린 청와대를 들어가 봤거든요. 에이, 근데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실제 왜냐하면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된 그 서류 두 개도 지난번 예.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는 지난달 한 20일경 하나는 8월 10일경에 발견됐는데 뒤늦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마침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하루 전날 자.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답을 하고 넘어가야 예, 돼요 우리가. 알겠습니다. 답하시고 네. 시간도 지금 없으니까. 이게요. 새로운 증거들이 캐비넷에서 나오는 거 사실이라 어쩔 수 없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일을 허술하게 처리했다는 부끄러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의 발견 시점이 9월 27일 정도인데요. 그때가 연휴 바로 앞입니다. 만약에 9월 27일에 이걸 곧바로 여러 가지 검토 없이 공개했다면 연휴 중에 여론 공작한다고 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런 캐비넷 문건들을 정말 신중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물타기 하시는데 캐비넷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샵 540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보내주시고요. 조은채님 오늘 정치쇼 용광로처럼 뜨겁네요. 가운데서 대 죽겠어요 지금. 박세영님 이승만 정부 때까지 적폐 털지요. 크크크. 자, 저는 광고. 못했어요 지금. 예. 홍제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변호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치쇼 역사상 가장
봉도사가 말 적게 하는 프로그램. 나 원래 말 많이 하는 진행자인데. 그러게요. 우리는 이렇게 통해요. 인정. 아니, 근데 말 이번에 많이 하는 김광진 전 진행자. 의원님이 아니, 다른 거의 말을 방송에 지금 못하고 관심이 계세요. 쏠리셔가지고 지금 여기 집중 안 하셔서 그래요. 샵 어머, 1045 짧은 김광진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김광진 의원님은요. 어떻게 오늘 좀 MC 자리 들어갈까? 이거 생각하면 자기 말기회를 못 찾는 거야 근데 지금. 너무 티내면 또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자, 아무 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겠습니다. 황승찬님 3부에는 김광진 의원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자, 아니, 그 답부터 하세요. 아까 주제로 못 들어갔어. 예.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아 근데 뭐 재판장에 계신 그분은 뭐 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따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전 거기 진짜 있어요, 근데 거기. 그쪽에 요청드리고 있어요. 싶은 게 뭐냐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주제가. 예. 근데 다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하자, 동의하자라고 말들은 하세요. 예. 그러면 진짜 그 적폐청산에 대한 얘기들 좀 해서 지금 국정원이 했던 거, 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거, 검찰이 잘못했던 거 이것들 다 털어내자라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동의해서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좀 펴시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는 정치보복이다라고 해야지 아하. 이걸 해야지만이 정치보복이 아닌 거다 옛날 걸 계속 끄집어오는 거 말고 지금 이 정부나 뭐 여권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은 당신들 적폐청산을 넘어서서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받을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8153님 죄송합니다. 사과 없어요. 아 정치쇼 너무 열심히 듣다 고속도로 잘못 탔네요. 책임지세요. 어머, 자 가고 죄송해요. 1시간쯤 가다가요. 다시 돌아오세요. 왜 그러세요? 그건 두 번 죽이는 거죠. 어머 어떡해요. 다시 빨리 얼른 왜냐면 나가세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나오는 어쩔 길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진짜 3, 40분이야. 큰일이야. 큰일. 죄송합니다. 팩트를 얘기해도 한 3, 40분 아 정도 별거 가야 가지고 돼요. 두 분이다. 네, 제가 말할게요. 예. 아 근데 할 말 까먹을 뻔했잖아요. 까먹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치 보복이 왜 정치 보복이냐 하셨는데요. 네. 이게 1. 작년 11월, 12월 넘어가면서 특검이 나오면서 특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로 특검이 구성이 되면서 특검이 시작을 했어요. 그 특검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아니, 그건 거잖아요. 알죠. 근데 예. 그 당시에 워낙에 이제 어떻게 하자고 했으니까 누가 임명했는지는 저도 알지만 그 구성을 봤을 때 면면이 그래도 야당에서 야당에서 추천했다. 추천했다는 건 예. 팩트잖아요. 그래서 정치보복이다. 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결혼 안 나왔어요. 금방 끝낼게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특검에서 차고 넘치는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속하게 재판이 딱딱 끝나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를 계속 찾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태블릿 PC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석연찮으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는 이야기가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털 때 확실하게 다 털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꾸 뭔가 이제- 석연치 자, 않은 총론을 이유 말고 자꾸 콕 집어서 얘기하라니까. 총론을 아, 재미없어요. PC도 이상해요. 궁금해요. 안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장시호께 또 그러니까 박근혜 있거든요. 대통령의 그러니까. 탄핵이 정치보복이다. 지금 이 주장이신 거예요? 탄핵이 정치 보복이다 보다 더 자, 정확하게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예. 정준길 변호사님. 뺏겼어요.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 이명박 잠깐만요. 네. 이명박 대통령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했죠? 네. 왜? 자, 정치 보복과 적폐 청산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하세요. 말 묻지 말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시간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나만 예.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 그, 나만 그거 문제 아까 있다라고 했잖아, 얘기하는 그 바로 얘기. 이 기준으로 예. 어떤 문제를 처리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아니, 있는 것 중에 알았는데. 정치보복이 뭐냐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이명박 들면. 대통령 정권 하에서 예. 예를 들면 자원외교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이거 예전에 난리가 나서 다 조사했잖아요. 예. 그랬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현 정권에. 예.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결과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외교까지 누가? 포함해서. 지금 결정됐습니까? 검찰 조사가? 자원외교도 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적폐청산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 기준으로 세워서 문제를 삼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그러니까 산업부에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니까 자원외교 문제가 관련한 되는 거죠. TF가 만들어졌습니까? 적폐청산 지금 TF가? 적폐청산 TF를 만들면서 그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오히려 지금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안 돼 있는 아니, 거잖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자원외교는 정말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원외교는 정치권에서 주장하지만 아직 검찰 수사는 네.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 딴 거 그러니까 내세요. 지금 딴 거. 야권에서 예. 이야기를 하는 이명박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된 아이, 여러 정말 그러니까 가지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중에 적폐청산의 정치보복이라고 대상 말할 수 중에 있을 만한 걸 확인해 말씀해 보세요. 주시라는 거예요. 자원외교 아니, 오케이, 부분도 오케이, 포함돼 오케이. 있다라고 돼 아무도 못 있잖아요. 알아들어. 지금 예, 여기 못 나가는 내용.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 말 되지 자, 않지. 다른 분 말씀하실 때 듣고 얘기해. 제가 같이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이 같이 때문에 얘기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제가 여쭤볼게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정준길
변호사님은 자원외교. 자원 외교까지 하는 것은 정치보복 아니겠냐. 자, 자원 외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근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야권에서 그 여권이 주장하고는 정치적으로 있는데 주장하죠. 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했다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각 부처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한 TF를 구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어떤 일 중에 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건 정치 보복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셔야지. 네, 그 논리대로 아직 하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던 일을 그러니까 가지고 잠깐만요. 네. 시작되지도 않은 자원외교 같은 걸 예로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가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예단해서 말씀하시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원외교는 제가- 삭제. 아니요. 제가 그럼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100일도 지나고 이제 몇 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5개월. 5개월 지났어요. 죄송해요. 지금 저는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가 정확하지 저는 한 않았다고. 50년 지난 것 같아요. 왜요? 뭐 자리 그렇다고. 뺏길까 예. 자리 몇 개가 좋아요. 아무튼 5개월. 네. 야당은 원래 시간이 길게 가요. 예. 맞는 이거 말씀이죠. 저 지금 자, 의문의 1승. 의문의 1패예요. 순간적으로 방금 비 내리는 거 방금 봤어요. 예. 인정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한참 지난 것 원래 같은데.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한 텀 지나가고 이야기 좀 합시다. 잠깐만요. 봉도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리고 이게 한 텀 지나서 다시 5년 시작되잖아요. 더 늦게 가요. 저주를 해라. 저주를 해. 아주. 제가 아주 보기엔 저주를 해라. 아니 제가 보기엔 순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어제 술 많이 마셨어요. 술이. 이거 오디오 섞기 안 되거든요. 지금 보세요. 오디오 섞여서 안 맞아요. 들린대요. 자, 지금 한 분 자.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들어주세요. 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원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썼어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제에 시급. 좀 집중하자고요. 아니,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 이 부분도 원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계속 돌아가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하는 게 그거죠. 국정원. 국정원 얘기 나오잖아요. 예. 저도 솔직히 국정원 댓글 부분은 털고 싶어요. 제대로 털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 진짜 깨끗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댓글이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 제 거예요. 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발언만 하면요. 페이스북에 댓글이 정말 욕이 세트로 달리는데 어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달릴까 정도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국정원 부분 이번 정부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저는 MB 정부였는데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딱 겨냥을 하면 좋아요. 저는 다 털어주세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좀 왜 명확하게 얘기. 예.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들어주세요. 예. 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앞으로 걸어 나가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계속 뒤로 돌아가서 계속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가 자, 나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예, 간단하게. 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국가적 범죄 행위를 처벌하자. 이게 이래서 정치보복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미래로 가자고 하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차고 넘치는 증거에 따른 국가적 범죄 행위를 해소하자니까 이전 정부까지 더 나가자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이건 아까 저 한마디만 해야 돼요. 말이 아니, 아닙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건 아니, 제가 한마디 예, 할게요. 예. 뭐냐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박 내용이 주제로 갑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이. 정권의 적폐라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오케이. 적폐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도 정권까지 문제가 하자. 있으면 예. 있다면 그 기준에 맞다면 그것도 조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기준에 주변 맞는 주장하셨어요. 140만 달러 주장하셨죠. 부분은 오히려 제대로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의혹이 안 나오게 정 만드는 변호사님. 것이 민주당과 문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쿨다운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님. 자, 자유한국당에서 어제 자 이렇게 문건들이 나오는데 관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자꾸만 아까 두 분이 그렇죠. 말씀하실 때 캐비넷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왜 자꾸 나오지? 보물창고야?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 국정원의 서버 있잖아요. 본 서버. 잘 아시죠? 정보위라. 서버는 사실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적폐청산 특위는 가동되고 있고요. 참고로 국정원 서버에 있는 자료는 삭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건 너무 익숙한 풍경이네요. 예. 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나왔을 때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팩트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추명호 국장 문건에 대해서
개혁위에서 추명호 국장이 이렇게 정치 개입한 내용이 있으면 찾아주세요 하면서 추명호 문건에 대한 키워드를 누니까 130만 건이 나왔답니다. 그중에 정치 관여한 부분에 개연성 있는 걸 추려서 해갖고 그 자료가 개혁위로 올라오고 이 자료는 메인 서버에 있던 원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그 국정원 개혁위의 주장이에요. 공보 간사 그렇게 밝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두 분은 거기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최고위라서 그게 안 들어가요. 최고위원. 네, 저는 네. 최고위원이에요. 급이 다르세요. 최고위원은 뭐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은 그냥 최고예요. 네. 1승. 이겼죠. 예. 네, 아무튼 예.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나온 게 아까 말했던 640만 불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면은 이제 또 그건 그 얘기 할래요? 예. 아니요, 안 해요. 그건 이제- 그런데 그럼 딴 얘기예요 이번에 예. 바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쵸 지겹죠. 지겨우니까 이미- 맞아요. 자,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수사 의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면 돼요. 이번에 받아서 그래 받아줄게.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그거 털어줄게. 대신에 이거 터는 대신에 MB 정부든 뭐든 나온 거 다 털어줄게 하면은 국민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야 이번 여당 정말 제대로 일한다. 당당하다. 내 아픈 거 꺼집어내고 아니 이거는 반론을 해야 돼. 하세요. 네. 중요한 자, 건 일단 말씀 네. 끝내고.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여당 정말 인권 그리고 바른 정의 이 얘기 계속 하시니까 내 거 아파도 꺼집어내고 자 봐라 제대로 해줄게 하시면 저희- 적폐청산이든 뭐든 좋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적폐청산 합시다. 네. 그런데 우린 아픈 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정치에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530만 표로 민주당 쪽이 져서 그때 정말 탈탈 털렸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털 게 없을 정도로 털렸다. 그때 뭐가 털렸죠? 예, 정치 보복 엄청 당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치의 시간이라는 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거 해라.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미래로 가자 이런 뜻이다. 김강희 의원님 보충하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논쟁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 TF나 군 적폐청산 TF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뭔가 잘못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면 그거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예. 지금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되는 건데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그 TF에서 바다 이야기든 640만 불이든 증거를 새롭게 찾아내서 이걸 소명하셔서 검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네. 충분히 검사가 하겠죠. 고소 근데 고발하고 하면서 고소 고발을 근데 이 하면. 부분을 설명해야 될 잠깐만 것 이 같아요. 말씀 듣고요. 예. 근데 됐어요? 예, 지금은 됐대요. 차고 넘치는 증거만을 가지고도 하게 바쁘니까 그 일부터라도 빨리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아까 정진유 동의를 변호사님. 한다면서도 저 계속 딱 하지 한마디만 말라고 할게요. 하니까 그런 우리당 거죠. 김진태 의원께서 그 바다 이야기를 수사를 했었대요. 예. 근데 그분께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당 의원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받아줘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증거가 없다 하셨는데 수사가 멈췄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 그분이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는 거에 수사가 진짜 멈췄는지 아닌지 저도 궁금해요. 아, 그분이 국회의원인데 정론관에 서가지고 기자회견 하시면 되지. 잠깐만요. 주고 싶은 하시겠대요. 것은 하시겠대요. 돌발 예. 좀 그 자리를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김진태 줘야 돼요. 의원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항소심. 기사가 안 났지? 왜 기사가 안 기사가 났어요? 안 차고 났어요. 넘치게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요. 아니, 나 김진- 저는 달빛 기사 아까- 나왔다만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아까 그 김진태 문건- 의원의 주장만으로는 안 되고 예. 주장은 기자회견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까 증거와 문건 증언. 얘기했으니까 우리 정진규 청취자 변호사님.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청와대에서 무슨 메모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내용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한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예. 이것이 대거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답하겠습니다.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이 박수현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했어요. 몇 달 됐죠 지금? 근데 아무런 진행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시는데 그 재판 프로세스를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재판이 아니라 곤란하죠. 수사. 수사와 재판의 프로세스가 다 있고요.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건 재판을 얼마 앞두고 그 바로 앞두고 그 전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미 그땐 재판부가 결정 다 내고 있는 상태예요. 알아요. 김세훈 재판관은 나랑 대학 친구인데 그런 그게 얘기 안 아니라요. 하던데. 프로세스 대학 얘기하는 친구에다 대학 거잖아요. 동기. 동기. 예, 연수원 그러니까 동기, 연수원 동기. 예. 반 친구, 같은 조예요. 아무나 친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재판을 코앞에 두고 무슨 발표를 한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생각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자, 생각한다고. 자, 아니에요. 완전 뭐 완전 재밌는데. 아니요, 이게 변호사님만 너무 그렇게 쓰지 마세요. 생각해요. 자, 두 분께 질문. 아까 잠깐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여론조사를 해도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가 정치보복보다 2배쯤 나와요 지금은. 당연히 해야죠. 아니, 지금 당연히 이야기를 잘못 해야 알아들으셨는데 되는데 아니, 그것을 뭐가 적폐냐? 이거에 뭐가 적폐냐? 뭐가 적폐입니까? 아까 아까 국가적 범죄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국가적 저도 범죄입니다. 들었어요. 아까 네. 국가적 범죄라고. 그러니까 지금 범죄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들으시고 계속 자기 주장만 아니 하시고.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가 그쵸. 640만 달러의 그 얘기 또 뇌물을 할까요? 받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한다면 예. 그것이 이미 그런 수사했잖아요, 국가적 범죄행위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한다. 찬성하시는 찬성한다. 거죠? 우리는 시비 건 적 없잖아요. 그거는. 오케이. 자, 정윤일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정윤일 변호사님 아까 가다가 멈춘 자원이기 때문에 멈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걸 정치 보복으로 어쨌든 당에서 규정했어요. 정준길 변호사님 규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정치 보복이냐라고 하는 게 야당 쪽에서 궁금한 사항. 여당입니다. 언제 예정됐어요. 여당됐어요? 5월 9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자꾸 요것만 놓고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요. 예. 큰 그림에서 자 뭐가 적폐냐. 자 적폐의 개념을 제가 먼저 정한 다음에 정했는데.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여건은 뭐냐면 자 9년 그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인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저 정말 그게 죄송한데요. 잘못됐다는 지적을 계속 변호사님, 하는데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 말을 안 들어줘서 변호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듣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정을 누구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신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피해당한 피해자들입니다. 아. 심지어 BBK 관련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 돈 잃었으니 억울하다. 그다음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연예인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점 같다.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가 억울하게 이게 사찰당했다. 그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조사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조사해달라고 고발을 했다. 요청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검찰은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예, 그래서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대통령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거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일 수도 있다고 하고 정치 공세를 하니까 검찰 수사하지 말라 이러라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저 진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또 고발장을 냈어요. 640만 불 다시 해달라. 예. 그리고 바다 이야기 할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고발장이 들어왔고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수사 저 진짜 오케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해야죠. 예. 그리고 저는 탈탈 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원래부터 저는 주머니까지 털어서 먼지까지 없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좋습니다. MB든 박근혜 정부든 털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정치 얘기든 나올 때마다 640만 불 나오고 바다 이야기 나오니까 예. 그것도 이번에 고발장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털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댓글에 대한 것도 만약에 고발장 들어가면 그것도 털어주시고 그렇게 다 깨끗하게 털자는 겁니다. 여기 정 변호사님, 정 상관이 변호사님. 정보를 네네. 드려야 돼요. 친박 쪽에서 640만 예, 불 이미 제수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공소권 없으면 갖고 결론을 또 내렸잖아요. 검찰이. 네, 형사 최근에? 일부에서 내렸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근데 올해 초에 변호사님. 그게 지금 뭐냐면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내린 거죠. 아니 왜 그러니까 재조사의 그랬는데요? 요건이 안 되는 예, 거지 요건이 않습니까? 안 새로운 됐습니다. 증거가 있는 것도 그렇지 아니고. 않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불기소 유서 가지고 있는데요. 예. 나중에 예. 공개해 드릴게요. 아,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 하세요. 않습니다. 요즘만. 지금 하세요. 누가 당시에 고발을 했냐면요. 그 정광용 당시 네.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예. 그쪽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냥 바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항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 재조사 요건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한거가 거기에 돼요? 좀 재조사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 그거 보셨어요? 불기소 이유서를?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거가 돼요? 그러니까요. 기소를 안 거기에 했는데. 자꾸 재조사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신 분이 유일하게 한 거고 여쭤보세요. 지금 추정했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찰의 어떤 아무런 조사나 내용 확인 없이 그 당시에 바로 그것을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고가 되어져 있는 거고. 검찰이 좀 정치적 바람을 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그 시기가- 당시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예. 영구 보존 기록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에요. 예. 왜 당시에 중수부의 수사팀이 응? 예. 그 사건을 중간에 수사를 중단하면서 영구 수사 보존할. 기록으로 보존했을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저는 영구 보존 기록으로 했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요거는요. 잠깐만요. 저 친박 단체가 고발한 시점이 언젠데요? 자, 얘기 아니, 끝났어요. 그 얘기 하세요. 시점이 언제예요? 예. 자, 이게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 얘기해 보세요. 아, 얘기하세요. 묻지 말고.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었습니다. 예, 대선 예. 진행 과정이었고요. 황교안 체제 검찰에서 예. 이거 재조사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 에이, 다시 그거는 내는 말도 안 알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얘기예요. 에이, 알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의도 말이 안 UFC 됩니까? 최민희 의원님, 김강희 의원님, 유여의 최고위원님, 정준결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근데 인사하려고 한마디만 인사하세요. 할게요. 그때 자. 정권이 바뀔 걸 알았던 거 아닐까요? 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의도 UFC는 끝나 이제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매주 하나씩 있거든. 매 요일별로. 예. 비정치회담. 이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은근히 시야가 좁거든. 근데 다른 얘기를 들으면 쭉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서 상상력도 다양해져. 이렇게 다른 얘기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정치인분들이 귀를 여시면은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자, 비정치회담.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EBS 퍼니 기자. SBS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이로 보이지? SBS구나. SBS 홍진에서 방송국 SBS 이름을 퍼니 기자가 이가 앞으로 왔어. 왜 강제 이직을 시키고 그러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SBS 퍼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뻔뻔한 뉴스를 뻔한 뉴스로 만드는 기자. 네, 펀니. 네. 뻔한 기자.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어느 나라 출신이죠? 미국 아닙니까? 남아공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남아공 몰랐습니다. 출신인데 책을 읽다 읽을 책이 없어갖고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인가요? 읽다. 성경인가요? 아니요, 만화책. 아. 그래서 뭐, 웬만한 책은 다 읽으셨다는 웬만한 책은 다 뉘앙스가 읽고. 지금 예. 은근히. 앨런 머스크가 호도 이제 천재니까 음. 쫙 그 만화책을 많이 읽어갖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의 상상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만화로 보는 만화가 상상력.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정치회담도 네. 가끔씩 해줘야지 정치적 상상력.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충분하잖아요. 네.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방금 전에 네. 여야가 박터지게 싸웠거든요. 아, 들었어요. 아. 네, 난리가 근데 났다고. 그러면서도 또 이게 상상력 있는 분들은 여유 있게 싸워요. 아. 그래서 비정치회담 그렇게 중요하다. 저희만 평화롭죠? 예. 시작하자마자 깔때기가 잠시 시작이 자, 돼가지고. 하재영 평론가님 예. 첫 번째 뉴스. 뉴스는 뭐냐면 연예인들은 예. 얼마나 벌까? 많이 벌지 않아요? 많이 벌죠. 예, 요즘엔 특히 더 많이 벌게 됐는데 신한류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여기서 허점이 있겠구나. 뭐냐면 우리가 보는 연예인들은 톱스타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벌지 못하는 연예인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연예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스타도 있고 스타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해마다 국정감사하고 이럴 때 되면 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민주당 박광원 의원 쪽에서 국세청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한 거죠. 어머머머. 2016 연예인 수입 현황. 어머. 예,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가요계 같은 경우에 예. 상위 1% 평균 42억 6천. 그리고 10% 평균이 7억 3천. 그런데 하위 90% 예. 평균은 연 평균입니다. 1년 소득 870만 원.
그럼 한 달로 따지면은요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그렇잖아. 거죠. 이게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70만 원이요, 이야기니까. 한 달.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하위 90% 이게 90%한테 하위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요. 이상한데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 와, 절대 아니, 다수는 한 달에 670만 원이면요. 네. 최저 생계비를 받고 하루에 6시간 파트를 한 것보다도 적게 받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와 90%의 소득 차가 490배다. 우와.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1대 99의 사회가 여기였었네. 맞아요. 예. 근데 이 명단 중에 네. 저 90% 들었는데 제 명단은 안 까졌죠. 이거 가수입니다. 이건 지금 가수. 네. 아니 제가 방금 전에 노래도 부른 거못 노래도 들었어요? 하세요? 아, 노래도 어제도 봉주 오늘도 봉주. 아, 그게 앨범 내셨나요? 그게 이게 기계음을 했고 제가 제 목소리인데 네. 아닌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른 거예요. 네. 예, 모든 이야기는 회오리처럼 지금 봉도사한테 아까는 읽다 읽을 게 없어서. 이게 너무 아니 그거 앨런 예. 머스크 얘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읽다 읽을 게 없어서 만화책으로 너무 그게 앨런 머스크가.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예. 봉도사님 깔때기인 줄 알았어요. 네, 배우들도 사실 다르지가 네. 않은데요. 배우들도 수입 상위 1%와 또 하위 90%는 정말 다른데요. 먼저 하위 1%는 지난해 올린 연평균 소득이 각각 20억 8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약 47.3%가 되고요. 하지만 하위 90%는 연평균 소득이 620만 원, 더 심각하죠. 야 가수들보다 가수들은 사실 행사라도 있지만 네. 배우들은 캐스팅이 안 되면 사실상 실업자 혹은 음. 무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은 큰 행사는 유명 가수가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의 격차가 배우보다 가수가 아하. 더 크게 나오는데. 예. 사실 연예인들 요즘에 네. 연예 기사 중에서 어떤 배우나 어떤 가수가 건물 올렸다 이런 기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하면은 뭐 건물 하나쯤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요. 그 배우가 최근에 그 범죄와의 도시가 지금 범죄도시, 범죄도시. 범죄와의 도시가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과 범죄도시를 섞은 거예요. 네, 범죄도시. 예. 범죄도시에 마동석 씨 옆에서 출연하는 허동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경찰 역할로 출연하는. 경찰 넣고 연기력 뛰어나던데 연기를 그분도? 정말 잘하고요. 그 배우가 연극 지금 배우 출신이에요? 연극 배우 출신이고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는 굉장히 뭐 갈고 닦은 내공 있는 실력자인데 평소에 뭐 하세요 하면은 그분은 맨날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냐면 소방 장비 이런 거 검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요. 이제 보통 때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던데. 나이는 이제 80년생이니까 35, 6. 38이요. 80 그러면 죄송합니다. 숫자에 너무 약해서 제가. 80 윗세대 같은데. 네, 딱 그리고 걸렸죠. 뿐만 아니라 그 김삼순 영화 예. 김삼순이 출연했던 한 여자 연기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쁘고 화려해요. 그런데 평소에 뭐 하냐고 하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합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들어온 손님들이 어머 왜 여기 계세요? 하면 사실 그게 처음엔 너무 창피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연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 제가 아는 배우도요. 네. 거긴 조금 나요. 네. PT 하거든요. 아. 근데 또 여성 PT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객이 떨어져요. 여성분이세요? 여자 배우인데 가슴 아프는데 거기도 이제 PT가 뭐 퍼스널 트레이닝 맞아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거 고객 잘 만나면 청와대 들어가서 갑자기 행정관도 되고 그러는데 아주 윤전추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런 네. 경우가 정말 많은 게요. 네. 사실 우리 모델들은 정말 더 열악합니다. 그래요? 네, 가수, 배우뿐만 아니라 모델들은요. 특히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적고 이건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션쇼는 정말 한 해에 몇 번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델들은 사실상 굉장히 몸에 투자해야 되는 돈은 많은데 비해서 벌어드는 수익은 뭐 시즌 있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배우를 선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드라마, 영화 이런 그 데 많은 분들 나오니까. 없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요즘에 하여튼 연예인 지망생이 벌써 100만 명이 넘어섰다. 어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요즘에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근데 지금- 요즘이 아니라 네. 이미 10년이 아, 넘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배우의 90%는 연평균 소득이 620만 원. 예. 한 달에 50만 원씩 벌고 산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라든가 스타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학원 해봤잖아요. 연기학원이요? 아니요. 그 입시학원. 입시학원 해보셨죠? 입시학원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학원 하다가 지금 이제 입시학원 하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입시학원은
1~2%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주면서 학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다 1~2%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공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기도 사실은 1~2%에 자기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면서 네. 분화방처럼 달려드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런 거죠. 그럼 달려들지 말라고 그럴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 트렌드인데 네. 나머지 90%, 99%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머지 90%를 배려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범죄도시가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이른바 알바라고 할 수 있는 네. 예. 소규모 공연, 보컬 트레이닝, 행사, 등등 뭐 이런 저기 뭐, 등등의 뭐 카페에 가서 노래할 네, 수도 어느 있는 정도 거고. 수입은 그리고 또 보장할 좋은 수 게 있죠. 가수는 나이를 먹어도 할수 행사가 있죠. 계속됩니다. 근데 배우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제한이 돼 있고 나이 먹으면 아무리 유명한 분도 주연 자리에서 밀려나는. 예. 그래서 우리 중년 분들은 허진 씨를 누구나 다 하는데 예. 뭐 그분이 만약에 가수였으면 그 중년 나이에 그 정도 인지도면 굉장히 여러 행사에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예. 허진 씨가 배우니까 작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반지 합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굉장히 그분이 유명한 어렵게 배우 아니에요. 유명한데도 네. 불구하고 가수와 정치인의 공통점 아세요? 가수와 정치인이요? 예. 글쎄요. 아무 곳에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치인도요? 그러면 정치인도 널리고 널렸잖아요. 아무 곳에나 역할이 정치인들은 있어요. 예. 어디 뭐 감사로 갑자기 내려가고 그러지 아.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예. 네.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그런 것 예. 같아요. 정년이 없죠. 마지막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궁금해요. 뭐죠? 입을 갖고 살아요. 아, 입. 아. 네, 맞네요. 생계수단이 입밖에 없어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정치인하고 연예인이 비슷하죠. 대중의 예. 관심과 굉장히 비슷해요. 인기를 먹고 사는. 예. 성향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요. 네.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 약간 쇼맨십도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정치 시작을 김대중 선생님하고 같이 했으니까 대중을 상대했죠. 개그맨은 안 하시는 걸로. 자, 다음 뉴스. 성추행 남자 배우 의혹 사건. 강정 네, 기자님.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아, 계속 바로 실검 순위 사건입니다. 올라왔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성추행 남자 배우 의혹 사건 이게 영화 촬영장에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누군지 알죠? 전 알죠. 아. 이름을 스스로 실명을 밝혀서 이제 저도 밝힐 수가 있는데 배우 조덕재 씨라고 그 예? 난 모르는 배우인데. 얼굴 보시면 아십니다. 네, 얼굴은 많은 곳에 조단역으로 출연했기 영화 때문에 26년 보셨죠? 그 26년? 전두환 전 그거 대통령 개봉할 때 감옥에 있었어요. 슬픈 얘기.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예. 경호실장으로 나오셨던 분입니다. 오, 네. 조덕. 조덕재 씨. 본인이 이름을 공개했어요? 네. 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실명을 공개하고 본인이 예.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도 그 여자 배우도 하고 남자 배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좀 봤는데요. 아, 이분이에요? 네, 맞아요. 오. 나 아는 분인데? 네?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얼굴을. 얼굴을. 네. 저 얼굴을 제가 인식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인식 가능하게 아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성추행 남자 배우가 이제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주인공인 여배우가 있고요. 예. 이 남자 배우는 조단역의 남자 역할의 배우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는 씬이 무슨 씬이었냐면 바로 부부 강간 씬이었어요. 어허. 그래서 콘티상을 제가 콘티를 직접 봤습니다. 콘티를 오. 봤는데 뭐 바지를 찢고 하는 굉장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바지에서 상체로 찢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슛이 들어갔는데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를 이제 거칠게 4분 동안 이어지는 그 촬영에서 거칠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강간하는 그런 모습이 담기는데 여자 배우는 원래 콘티에 있었던 대로. 원래 콘티에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 근데 이 여자 배우는 남자 배우가 자신의 이제 하체를 만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허. 남자 배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데 예. 제가 이 메이킹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예.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이게 하체 부분이 나오지가 않아서 하체를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현장에 있어서 스태프들은 만지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 배우는 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만침을 상황입니다. 당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1심에서 남자 배우가 이제 무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래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뒤늦게 이게 나온 거네. 그럼 이 기사가. 이 기사가 2015년인데 벌써 이제 2년이 흐른 거죠.
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네. 와중에도 기사는 안 나왔고. 기사가 이니셜로. 2015년에 배우 김보성 씨, 의리. 예. 김보성 씨가 촬영 중에 여배우를 성추행했다고 기사가 떠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인데 그럴 친구 아닌데. 그 남자 배우가 이제 루머였던 김보성 씨가 아닌데 아, 김보성 그럴 사람 아니에요. 김보성 씨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예. 기사가 뜨는 바람에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네. 김보성 씨는 법적인 대응을 했고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은 이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전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아, 경찰 붙잡혔어요?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 공분이 일어나면서 아니 남자 배우가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공분이 일어나면서 최근까지도 남자 배우를 막 TV 뉴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거의 도덕적으로 성토하는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마침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남자 배우를 인터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두세 번 정도 2015년 이후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사건을 알고 그럼요. 이거 취재하려고. 네네. 근데 인터뷰는 하지 않고. 인터뷰, 그러니까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게 약간 좀 다소 안타까웠던 거는 일단 생계가 너무 걸려 있었고 이 남자 배우는 조단역이어서 사실 너무 이제 생계가 아까 저희가 말했다시피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조덕재 씨고 네. 배역은 조단역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연은 조단역? 조연인데 조단역. 아하. 단역에 가까운 조연.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매우 미미한. 그러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요즘 그 조연들도 네. 잘하는 조연들이 거의 주연급까지 예.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달수 씨, 오달수 씨 천만 여정. 네. 천만 요정. 그렇다 보니 이제 예. 남자 배우랑 보통 올 때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분이 같이 오세요.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와이프분이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니저를 고용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직접 촬영장에 다 운전을 해주고 다녔는데 그날은 경기도 이천 촬영장에서 있던 촬영이어서 본인이 그날만큼 못 갔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기네는 그 다음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의 큰 비중으로 처음으로 캐스팅이 확정돼서 굉장히 이제 우리도 이제 살림 펴고 괜찮아지겠다라고 기대하던 와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사실 자기네도 많이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여주인공을 자긴 조단역이고 그런 사람을 스태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화 촬영 중에 성추행을 거기 한다? 여성분은 여주인공이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분은 아직 실명 공개가 아직 안 됐고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게 좋죠. 그렇죠. 안 되는 게 2차 피해 맞죠. 때문에 더 네. 심각해져요. 그렇게 돼서 그 여자 와이프분이 오히려 더 얼굴을 공개해야겠다고 결심한 쪽은 부인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사건이 안타깝네. 매우 안타까운 이유는 이 사건이 아주 유명한 배우들의 막 그런 사건도 아닌데다가 생계가 걸려 있는 두 배우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와중에 영화에 디렉팅을 주는 감독은 사실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저희가 곽현아 씨 사건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IPTV용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가진 구조적 모순이랑도 다소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IPTV 영화가 굉장히 자극적인 촬영 장면도 있고요. 하지만 여배우들 캐스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배우들한테는 그렇게 다 고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콘티를 여주인공이 못 봤을 수가 있겠다. 콘티는 봤지만 예. 그 상황에서는 이런 협의되지 않은 노출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감독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테고. 그러니까 여배우는 그럼 독단적으로 남배우가 어떻게 내 몸 만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고 예. 남자 배우 같은 입장에서는 감독이 짐승처럼 만지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난 디렉팅을 받고 연기만 했을 뿐인데 예를 들면 폭행 장면에서 때렸다고 그 사람이 나를 폭행죄로 신고하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자 배우도 취재했나요? 여자 배우 취재했죠. 여자 배우도 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자 배우는 분명히 당했다. 여자 배우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예. 그 사건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내용 정리합니다. 네. 남자 배우는 분명히 자기는 콘티에 근거해서 감독이 디렉션을 준 대로 네. 배우를 연기를 했다. 했다. 하체 손 만진 적 없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은 4분 동안 촬영이 됐고 4분 동안 촬영이 됐습니다. 피해 여배우는 직접 나는 만졌다. 만짐을 당했다. 아까 말씀하신 만졌다. 대로. 예.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좀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예. 어떤 여성이 자기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예. 우리 사회 뭐 원래 시민단체라든가 피해자 원칙이에요. 언론 예. 매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덮어놓고 그 여성의 편부터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 왜냐하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일단 성추행은 여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여성들이 여자도 여자지만 일단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거죠. 피해자, 남자가 당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게 보통, 객관적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사건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무려 2년을 이 조덕택 씨를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면서 모든 매체에서 다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정황이 보니까 조덕택 씨는 조단역인데 어떻게 주연 여배우를 상대로 모든 스텝이 보는 앞에서 과연 무리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감독의 지시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성찰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무슨 그 대중교통 버스 네. 그 버스인가 버스인가요? 버스. 버스에서 버스. 아이만 먼저 내리고 아, 네. 항의했는데 버스는 그냥 떠났다라고 했는데 막상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네. 약간 정리되지 않고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중들이 먼저 흥분한 그럴 수 케이스거든요.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약간 물론 대중들에게 탓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언론에서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안 하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대중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맞아요. 했고 네. 그리고 무조건 이건 피해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기본 프레임이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가해자로 지적되었던 조덕재 씨 얘기도 무척 억울한 측면이 있겠다.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냥 비춰봤을 때 그분의 주장이 막 그렇게 뭔가를 은폐하거나 혹은 막 그런 거 부분은 제가 많이 못 아니 느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네. 이 그 연예인들 급여 문제 네. 급여 문제, 수입 문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분도 생계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네, 집 팔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집 팔았고요. 네, 그 와이프분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생업에 뛰어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캐스팅 모두 다 취소됐거든요. 그러니까 조덕재 씨가 오히려 갑질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6일에 여배우 측에서 다시 입장 발표를 한다고 네. 하고 그 이후에 여배우가요? 예, 기자회견을 26일에 하죠. 근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아마 대리인을 통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26일 여배우 입장 발표 이후에 감독이 또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좀 여배우하고 감독이 쫙 나오면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요 30분 만에 찾아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차 성명서 피해가 좀- 이미 뭐 이름도 다 사실은 인터넷에는 이름도 다 나왔고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어떠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조덕재 씨의 말을 반론을 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연예인들, 가수, 배우들 이 90% 양극화, 이 수입 문제 얘기하다가 네. 안타까운 사연까지 주고 왔네요.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점심 드시고 가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12시 5분부터는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자, 이번 주. 자, 아니 다 듣고 넘어갈게요. 아니요, 하세요.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들으면 재미없어. 아 그래요? 그럼 예. 제가 그냥 바로 받을게요. 저는 최 의원님을 그냥 굉장히- 바로 받지 마시고 들이받으세요. 아니요. 제가 여기 지금 처음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의견이 같을 때도 되게 많아요. 어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반대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적폐청산 전 진짜 항상 공감해요. 정말 좋아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정부 두 개만 하느냐. 전 이왕 하는 김에 노무현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더 내려가려고 하면은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어린 시절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 4개 정부를 한 번에 털자. 그 털어서 적폐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과가 있으면 그 과를 제대로 한번 다 털어서 그런데 시간이 진짜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가 10년, 20년 할 것도 아닌데 이 짧은 정부 안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신고리 제대로 터졌잖아요. 뭐 영화 보고 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거 원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되고 그뿐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400명 다시 빈지 정규직 뽑았고 2분 지난 것 같아요. 이까지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진짜로 어제 우연한 자리에서 나름 배운 분들이 적폐가 뭐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러니까 한 사람 옆에 있다가 적을 완전히 폐기하는 거야, 이 기회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농담 같잖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 국가적 범죄 행위.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적금 들듯이 말하는 것처럼 쌓일 적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된 폐해들이라고 어허. 하는 것들을 좀 철폐하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인데 정진석
대표가 예. 그저께인가 그 국감 때 이 말을 하셨더라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로 정리해볼게. 적폐청산이 뭐냐라고 하면 국정원, 뭐 검찰 이러한 국가적 기관 중에서 특히나 힘 있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했던 일들 이것들 철폐하자는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정진석 자유한국당 대표가 말했던 거예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 실제로 뭐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전에 정부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할 만한 어떤 근거나 관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종길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적폐청산 저희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 유해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제 적폐가 뭐냐에 대해서 서로 좀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옳지 못한 경향이나 새로운 현상을 깨끗이 씻어낸다. 아하. 이것이 단어적 뜻이고 예. 김광진 전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가적 기관이 정치 관여하는 걸 철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폐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적폐가 뭔지를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은 시간이나 대상을 정하지 말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지금 뭐냐면 왜 여권에서 적폐청산을 얘기하는데 오해를 받느냐. 일단 기간을 9년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명박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근데 그 지금 문제 삼는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사건조차도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똑똑하셔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이해찬 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보수가 아니라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순서대로 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한 누가 그 얘기를 그 당시 했다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보수를 총리가. 시간 지났는데. 괴멸시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지났는데. 결국은 바로 기분 좋아. 못생긴 남자 봉도사. 예. 최영희님 정치적 들으려고 나 결론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공사 재개하기로. 아. 이게 이 여론조사보다는 이 공사 재개 이렇게 많았던 모양이네요. 결론 자체를. 예. 예. 제가 방금 네. 방금 예측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공개로 예측했어요. 우리 봉도사님 역시 취재력 대단하시네요. 예. 건설 재개가 59.5% 나왔네요. 오차범위 벗어났습니다. 그럼 중단이 많이 나와봐야 40.5.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부담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대통령이 예. 이제 결단 내리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알고 있죠. 대통령의 공약은 탈원전이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신고리기 오리코기 가자. 그리고 500명의 각자 성향이 다른 사람들 네. 다 이게 국민 그 여론 분석해갖고 그거에 따라서 보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요. 결국은요. 탈원전하면 전기값 30% 오른다.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들 마음이 뺏겼다고 봐야죠. 예. 자, 에너지 정책으로 이걸 이제 그 용어를 바꿨잖아요. 자, 딱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문제는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탈원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원유 가격, 셰일가스, 천연가스 이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하고 연동돼 있는 거예요. 예. 원유 가격, 셰일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에너지 가격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도 이제 원전 탈피하고 전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고리기 원전 오리코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방금 결과 나온 것은 건설 재개가 59.5% 아까 말씀드렸던 오차범위 3.6%를 넘어서 이 안대로 최종 정부 권고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결정은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이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언을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겠다. 예, 청와대가 곧 입장 발표할 거고요. 예. 대통령은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좀 우리 정치권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돌아오시죠. 요즘 보니까 우리 봉도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하고 이 유승민 의원하고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그랬잖아요. 브로맨스. 뭐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에요. 예. 저기 주호영 원내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또 만났다는 거예요. 예. 양당 통합 가능성의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주말쯤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기 때문에. 지금 대충 6%대로 좀 양쪽을 봐야 되는데 예. 6% 하면 12%인데 단순 계산으로는 19%가 넘게 나오죠. 예, 20% 가까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림은 재밌어요. 그림 재밌어요. 폭탄주 마시고 입맞춤은 김무성 대표하고 뒤로 손은 유승민하고 잡았고. 그러니까 술 그럴싸해요. 저 남자들끼리 술 먹고 뭐 새끼 손가락 백날 걸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자, 국민의당에서 또 재미있는 결과가 또 하나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예. 국민의당이 지금 40명이잖아요. 바른정당과 지금 이제 그 통합하는 거 어떡하냐고 조사를 했더니 30명 찬성, 5명 유보, 5명 반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의원들이요? 예. 오호. 5명 반대하는 5명 가운데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이 지금 박지원 전 대표예요. 이야. 근데 호남 의원들이 생각보다 10명 이상이 찬성 쪽에다 오호. 지금 샥 갔어요.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호남 의원들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예. 또 선거 연대 지금 찬성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절실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호남 의원들이 국민의당 탈당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민주당도 이미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예, 바른정당은 둘로 쪼개질 것 같은데 예. 쪼개진 바른정당의 이른바 자강파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잡거나 아니면 아예 통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결과예요 지금. 우리요 한번 저 반대하시는 호남 의원의 대표 주자 박지원 전 대표 한번 초청해서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쇼의 빠른 스피드와 박지원 대표의 천천히 하시는 말씀과 일단 네. 생체 리듬이 잘 안 맞아요. 아 그럴까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까 30대 5대 5인데요. 유보는 사실상 찬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반대하는 호남파 의원 박지원 등 5명. 명단 안 나왔죠. 명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박지원 의원은 공개적으로 나는 반대한다고 좀 그랬으니까. 예. 그럼 나머지 의원들도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올 텐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호남 의원들은 반대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를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철수 대표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저 한 절반쯤 되는 호남 의원들이 바른정당 합칠 거면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래 그러면 바른정당하고 한번 합쳐서 한번 가볼까 이런 의견이 이제 커졌다는 거죠. 민주당으로 막상 가보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환영하지도 않고 들어갈 룸도 없고. 문제는 이게 공천 문제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 예. 호남의 민주당 그 예비 정치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고도 넘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좀 손을 좀 연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당내 사정이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력이 좀 없어 보여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이유는 예. 의외로 지금 그 정계 개편이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또 들어왔네요. 예. 공론화위원회에서 보면은 원자력 발전 축소 방향을 정책 결정으로 권고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의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은 줄여야 된다. 예.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 이미 천문학적인 1조 6천억 원, 2조 원대로 돈이 들어간 이거는 재개하자. 예. 장기적으로는 그러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김덕현님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참 안타깝네요. 유유. 자, 전술핵 배치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가시거든요. 예. 가가지고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미국에다 지금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미 CIA, 미 의회 이쪽에서 좀 계속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입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첫째, CIA 국장이 이제 오늘 발표한 거를 딱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어허.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성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핵 능력을 보유하는 과정에 정점에 이르렀다. 핵 능력을 완성하는데 몇 개월 남겨놨다.
이 CIA 국장 얘기가 이 정도 되니까 사실상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이제 다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냐? 미 정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미 의회 보고서에서 찬반 양면에 대해서 자세히 이게 서술을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래서 찬성하고 저래서 반대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돼 있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로만 놓고 보면 부정적이에요. 첫째,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다시 갖다 놓으려면은 이게 B-61 폭탄이거든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배낭이 있고 탄두가 있고 폭탄 형태가 있어요. 비행기에 실어 날라서 투하하는 방법이 있고 미사일에 달아서 쏘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지구 가서 터뜨리는 이런 전술핵이 B-61 폭탄이라는 건데 배낭 다 없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아니 그 미국에 갖다 놨죠. 미국 본토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너무 거예요. 위험해갖고.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해요. 다시 한반도에 재배치를 하면은 엄청난 비용, 관리 비용, 안전 비용. 이거 하나 손실해갖고 테러리스트들한테 들어가면 그럼요. 끝나는 거. 미국이 제일 겁내하는 게 그거니까. 두 번째, 일본, 중국 다 반대, 러시아도 반대.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도 동의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 분위기가 커졌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 가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미 의회 보고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포인트 뉴스 원일이 논설위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갔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1부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 안방만이 원일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이제 안방 마님으로 제가 이제 등극을 했나요? 그러면 안방 영감. 뭐 마님이든 영감이든 오늘은 지금 10시에 지금 막 발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10시 20분에 결과 나온다 그러죠? 20분쯤. 이게 저 판결처럼요. 앞에는 쭉 설명을 하고 결론은 이제 맨 뒤에 한다는데 한 10시 20분, 25분? 신고리 569기의 운명. 네. 짜자잔. 시나리오는 3개인데요. 중단, 재개, 판단 불가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만 어쨌든 이게 놓고 정부에다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권고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 오차 범위를 3.6% 플러스 마이너스 3.6%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최소한 54대 46 혹은 53대 47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론 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정부에다가 결정권 청와대에다 그냥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거의 박빙이었었어요. 모르죠. 이제 10분 뒤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청와대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게 가는 사안이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지금 190일 동안 국민 세금 46억 원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 지금 발표 중이에요. 근데 수기 민주주의를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미 있지 않아요? 뭐 수기 그런 뭐 정치적 의미는 있죠. 그러나 국가 대계에 있어서 경부고속도로 내고 뭐 KTX 고속철하고 인천공항 짓고 그럴 때 공론화라는 걸 거쳐서 하는 거는 아니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공약에 대해서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측면이 좀 없잖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를 하면 뭐 저 수기 민주주의 뭐 국민들의 민심을 좀 알아본다라는 차원에서는 됐지만 46억 원이라는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오늘은 결론이니까 10분 뒤에 결론 나오면 제가 바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당이 오늘 유의미한 이제 회의를 엽니다. 윤리위원회 여는데 자진 탈당을 권유를 하는 거예요. 자진 탈당 할까요? 한다고 보세요? 안 한다고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이요? 네. 자, 오늘 결론은 이제 자진 탈당하세요라고 이제 결론 나오는 거예요. 윤리위에서. 자진 탈당을 건 미리 했었겠죠. 그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진 탈당 안 하게 되면 그 당규상에 따라서 일정 정도 기간을 줬다가 안 되게 되면 출당시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매우 간단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 보이콧하는 마당에 자진 탈당 안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2부 3부에 또 자유한국당 분들 나오시니까 그때 또 좀 물어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같이 하는 게 이제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인데 그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시나리오는 자, 재판 보이콧하고 자진 탈당 거부하고
해외에다가는 다 인권 탄압 당한다고 지금 막 떠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아 있죠. 이제 단식 정도? 근데 배고픈 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제 출석 거부도 일단 건강상의 이유를 네. 냈단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이제 경험칙상으로 예.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정치 투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예.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를 써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좀 한번 지켜보시죠. 극한 투쟁으로 갈 수 있겠다. 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한번 이따 2부 3부에 예. 의원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취재 예. 결과가 시나리오가 의원들은 어떤지. 아니고 최고위원. 그럼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예. 그게 자, 샵 540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499님 완전 추남으로 나타나셨네요. 오늘도 신나는 입당과 기운부터 합니다. 추남, 못생긴 남자.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자, 뭐 끝장까지 가보자. 오늘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주영님, 봉도사님 TV에서 많이 봤는데 라디오는 처음이네요. 앞으로 재밌게 보고 들을게요. 땡큐. 서현숙님, 봉도사님 오늘 팬분들 보니 바쁘실 것 같은 예감. 피스코리아.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냉. 자, 모처럼 나오셨네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보이스 좋아요. 자, 그리고 유여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냉. 자, 정준길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를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풀렸어요. 좀 춥던데요. 예,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봐요. 예. 변호사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네. 자, 제가요 여기에 수요일 날 전효옥 작가가 오시고 월요일 날 정두원, 정태근 의원이 나오세요.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든. 그리고 패널들로 나오셨고 좋은 내용을 갖고 왔는데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 팬카페 정봉주 변했다. 보수로 갔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들어가려고 자락 간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면 그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럼 이제 우리끼리 또 비판해요. 아니 그럼 말을 섞지 말고 살자는 얘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근데 오늘 나 눈빛도 안 쳐다봐. 근데 왜 그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자리 들으시라고 그냥. 그게 아니라 자리가 약간 이쪽으로 가서 그거 봐 지금 그럼요. 자꾸 이동을 하면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 내가 오늘 그렇게 정확하게 노선을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제가 듣기에는. 2분이 자 패널들 말씀이 1분이 넘어가면 채널 돌아갑니다. 자 오늘 재밌게 각자 주장들 하시고 싸울 때 화끈하게 싸우고 그럼 또 제가 물을 확 낑지고 근데 제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 패널들 말이 1분이 넘어갈 일은 잘 없는데 진행자 발언이 한 2분씩 항상 넘어가기 잠깐만 때문에 내 자리 욕심 날 줄 알았어. 뭔가 왜냐면- 전선이 복잡해지네요. 왜냐면 이거 좋은데요 분위기 아주 왜냐하면 좋아요. 김광진 의원이 지금 이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할 일이 좀 마땅치가 아 않아요. 그래요? 네. 의원님 응원해 드릴게요. 아, 오늘 저- 그림 저도 읽겠습니다. 지휘하겠습니다. 네네. 자 사장님한테 사장님을 향한 러브 메시지 15초 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요즘 그 광고가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예. 그래도 또 제가 저를 속으로 하는 광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다른 데서 지금 저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예. 제가 다른 데는 파업 중이라 갈 수가 없고 예. SBS에 지금 오려고 딱 문 앞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빨리 전화 주십시오. 15초. 정확히 맞췄어요. 방송 시간 칼같이 지켜야죠. 근데 나를 써주세요. 이 얘기는 끝까지 안 해.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분위기 좋아요.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국감에서 이제 고성까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적폐청산을 외치는 여당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정치보복이다?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왜 저를 가르쳐요? 아니 예, 지금 말하는 적폐청산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쌓인 적폐,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범죄 행위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 범죄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인 것이
그리고 정치보복 아닌 것이 탄핵된 게 12월 9일입니다. 황교안 체제에서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파면당한 게 3월 10일이고요. 구속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치보복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프레임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